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높으신 베팅의 순간 저희 증권 광장 첫 순서에 배치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네, 경쾌한 인사를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하이브를 보려고 합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좀 다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다시 살 때가 왔군요. 네. 이제 매도 의견은 보통 잘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거 약간 나쁜 거 매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차익 실현. 우리가 항상 그게 아니라 항상 나가는 것도 앞으로 달리고 앞으로 걷는 게 약간 정상이고 뒤에 백스텝은 마이클 잭슨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루비니 교수님처럼 대단한 석학이시지만 그냥 20년 동안 그 닥터둠이라는 별명이 붙은 대로 계속 나쁜 얘기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한 10년에 한 번씩 맞춰요. 그럼 이제 그때 인터뷰로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항상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앞으로 나가고 그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매도를 하고 특히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피해봤다고 너무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안 가는 게 북한 리스크 그런 리스크가 아니라 공매도 때문에 안 가고 있다.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매도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서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조금 어쨌든 좀 타이밍 좋게 매수를 해서 사서 우리가 어떻게 실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예. 결정적일 때 또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히 네. 제가 여러분. SM을 제일 좋다고 얘기한 게 저잖아요. 예. 제가 HOT, SES 이후에 가장 완벽한 조합이다. NCT랑 에스파가 지금 누가 봐도 NCT랑 에스파를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BTS 다음은 NCT거든요. 근데 그럼 블랙핑크 오늘은 다음에 왜 하이브 갖고 나오셨어요? 근데 지금 자리가요. 최근에 네. 메타버스와 NFT를 결합한 대장으로 42만 원까지 올라간 뒤에 주가가 그 메타버스 빠지면서 같이 완전히 빠졌어요. 그 시점에 제가 SM 매도 의견을 드렸잖아요. 이거 여기 다 4개를 갖고 오지 못하잖아요. 자, 하이브 투자 의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앞에. 그러니까 SM 매도 의견을 드린 게 예. 전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린 거잖아요. 제가 거기서 4종목을 다 갖고 와서 4종목 매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하이브는 그럼 왜 갖고 나오셨냐고요? 그러니까 SM하고 네. 지금 똑같은 관점이죠. SM을 매도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는 SM, 하이브, JYP, YG가 다 매도 타이밍이었다는 얘기죠. 그때가. 그리고 그게 거의 그냥 정확히 고점이었잖아요. 우연찮게 맞았던 어쩌였던 맞았던 너무 정확히 고점에서 맞았잖아요. 그래서 SM을 비롯해서 다 고점이었잖아요. 거기서. 지금 다 빠졌죠. 거기서. 그 자리에서 거의 20%가량 빠졌을 거예요. 다. 42만 원에서 하이브도 지금 34만 원 갖고. 그럼 이제 이거는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이브든 SM이든 JYP든 YG든 전부 다 대세 상승이라는 것이에요. 대세 상승의 의미는 무엇이죠? 올라갈 때 올라가는 기간은 길고 강하고 내려갈 때 기간은 짧고 약하고 예. 다시 올라갈 때 가는 기간은 길고 강하다. 예. 그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왔다고 판단하면 어떤 그 이동평균선이든 자기가 생각하는 지지 라인에서 이제 다시 매수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설정한 색깔은 바뀌었죠? 지금 저 원래 10선은 핑크색인데 갑자기 주황색 선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지금 주황색으로 바뀌어 있는데 오렌지색 선이 주봉에서 10주선이에요. 하이브는 그냥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하이브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봉 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올라갈 때 항상 10주선을 타고 가다가 10주선 붕괴시키면 10주선 저항을 받죠. 근데 지금 다시 10주선 위로 올라가 상승 시작한 다음에 10주선에 또 닿잖아요. 이런 어떤 리듬감 타는 거예요. 우리 쇼미더머니처럼 리듬감 네. 타는 거죠. 예. 리듬을 타는데 지금 여러분 제가 짜증낸 걸로 들리시나 봐요. 짜증낸 게 아니고 네. 저희 빨리 속도를 내자는 저희 원래 의미는 텐션이 이래요. 이해를 해주세요. 전혀 짜증이 안 났습니다. 원래 살아온 방식이 이런데 갑자기 말투를 어떻게 바꿔요? 예. 네. 자, 하이브를 지금 이제는 살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많이 빠지다가 요즘에 이렇게 고개를 위로 드는 그런 차트인데 사실은 재료가 소멸이 된 것이 아닌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확 빠졌습니다. 그러면 왜 다시 시장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게 되는 것인가요? 순환매인가요? 다시 아니면 각광받는 거는 그냥 예. 그 언론의 특성이에요. 그거는. 아니면 순환매인가요? 그건 뭔가요? 언론의 특성이고 우리는 그거예요. 개 산책시키신 분은 아시잖아요. 개 줄 달고 다니시죠.
그게 막 늘어났다 줄어들다 하잖아요. 아, 그런 하지만 그 개의 주인은 나죠. 근데 강아지가 한강에서 산책을 하는데 멀리 막 무슨 맛있는 뼈다귀가 있어가지고 멀리 갔다가 다시 내가 땡기면 오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대신 나는 항상 매점으로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개를 데리고 어디로 가고 계시죠? 자, 네, 잠원 3호점으로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컵라면 네, 먹으려고.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 거기로만 간다고 매점으로만 간다는 게 확실하면 강아지가 다시 가까이 왔을 때 내가 더 이제 쓰다듬어 주다가 멀리 가면 혼내고 네, 알겠습니다.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이브 강아지가 다시 왔다. 애완견론 네. 신소장의 하와이래요. 하이브 애완견론. 지금 저희가 방송이 나간 이후에 분봉이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현재 5%가 넘는 35만 9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만큼 저희 가격 전략을 좀 빨리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네, 뭐 보십니까? 사자로 바로 간다고 직행한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한 4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팔았으면 수익 실현한 거잖아요. 다시 또 35만 원대 사는 거예요. 6만 원 싸게 사는 거잖아요, 또. 35만 원을 손절가로 하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다시 이제 40만 원 마디지수대로 또 하는 거죠, 지금 이번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 현재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35만 9천 원인데요. 목표가는 40만 원 그리고 손절가 35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이브를 둘러싼 어떤 재료들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갔다가 이제 급등락을 반복할 뿐 이 종목의 추세는 계속 살아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봐도 되겠죠? 그렇죠. 뭐 BTS가 내일 군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모멘텀은 계속 살아 있는 건데 중간중간에 고평가가 됐다가 저평가가 됐다가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이 그 위라면 거기서 이제 리듬감을 타면서 우리가 조금씩 그래도 좀 더 싸게 샀다가 좀 더 높게 팔았다가 그거를 그래도 해보는 게 뭐 아주 무슨 5년, 10년 얘기, 담론 얘기하는 것보다 데일리에 나와서는 그런 거를 그나마 그래도 좀 타율 높게 맞춰줘야 저의 그 존재 이유가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하이브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베팅의 종목은 JSND입니다. 어떤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건설 대형주를 싫어해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 자, GS건설 봅시다. GX건설 PER이 이번 연도 예상치가 7.51이고 PBR이 0.76이 나오네요. PER은 주당 순이익 EPS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로 표현되어 있는가? 그리고 PBR은 주당 순자산 BPS에 비해 주가가 몇 배로 표현되고 있는가? 그 뜻이잖아요. PER이 보통 5배 수준이었고 작년에 한번 9배로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GS건설이요. 오늘 하는 JSND는 뭔가요? GS잖아요. 그렇죠? GS의 자이 그거예요. 근데 JSND는 얼마를 받고 있을까요? JSND는 작년에 무려 15배의 PER을 받았고요. PBR은 2배였고요. 이번 연도에도 9배의 PER에 PBR은 1.2배. 자, GS건설 대형주에 비해서 훨씬 높죠. 자, 요 숫자만 보고 PER, PBR 높네, 고평가네. 이런 얘기가 맞을까요? 자, PER, PBR은 그냥 인기라고 생각해요. 인기. 그러니까 성장주에서는 인기라고 생각해서 수치가 높을수록 우리도 똑같잖아요. 박사님 앵커님처럼 이제 막 그 예쁘시고 진행도 잘하면 댓글에 이제 막 와, 저렇게 논리 정연하고 뭐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를 찔러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한 표정이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댓글 달았어요. 제가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더 높은 가치를 받는 거잖아요. 댓글에 예민하신 분. 높은 PER, PBR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높은 PER, PBR을 받으시는 분의 그 능력이나 이런 걸 생각은 안 하고 박세한 밑에 가로치고 PER, PBR이 높게 써 있는 그 숫자만 보고 저거 왜 이렇게 PER, PBR이 높지? 고평가야. 이건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칭찬인지 아닌지 애매한데. 칭찬 이거 봐봐요. 보세요. 애매한데요. GS건설이 더 대형주고 대형 기업이고 자기 그 브랜드를 만든 업체니까 당연히 GS건설이 더 높게 평가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잖아요. 근데 JSND가 더 높게 평가받는 걸 보고 혹자는 이렇게 말하겠죠. 저렇게 작은 기업이 자기만 관리하는 기업이 왜 저 높은 고평가를 받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JSND가 하는 사업이 지금 GS건설이 하던 사업보다 훨씬 더 성장성이 있고 요즘 트렌드에 맞으니까 시장이 저렇게 평가해줬겠지. 어떤 게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건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연관되어 있어요. 서울시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이게 뭐가 좋냐면 요즘에 규제가 너무 많아서 대규모 단지 3천, 5천 세대 되는데 재건축 추진하다가 주민들끼리 막 머리 뜯고 싸우다가 결국에 리모델링 가는 단지 많이 생기죠, 지금. 리모델링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리모델링은 뼈대를 남기고 위로 쌓는 건데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다 헐고 해야 되는데. 근데 리모델링을 왜 하겠어요? 10년, 20년을 기다렸다가 녹물 나오는데도 리모델링 자기 자체 한샘 거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거기 그걸 가는 거예요.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근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되게 약하게 풀어줬어요. 소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동네 막 골목 가다 보면 정말 노후화된 데 많잖아요. 단독주택 단지 같은데. 그걸 조그맣게 개발해서 15층을 만든 한 20호나 25를 소규모로 재건축해가지고 15층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딱 골목에 그 섹터만 새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여기는 아까 말한 재건축에 있는 그 단계의 절반가량을 날려준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하는 게 누구다? GS건설이 아니라 자이SND다. 거기에 이름이 나오는 게 GS건설에서 만드는 건 자이아파트고 예. 자이SND에서 만드는 브랜드는 자이르네 같은 거예요. 그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업이 지금 빠르죠. 그리고 자이SND가 원래 하는 사업은 HI예요. 홈 임프로브먼트. 지금 네? 자이 홈 임프로브먼트. 저 영어 못해요. 자, 자이 네. 아파트 사시는 분 계시죠? 예. 거기서 사시다 보면 솔직히 한 달만 살아면 벌써 문제가 생겨. 좀 그런가? 저 자이 거주자입니다. 아, 자이 사세요? 저 되게 좋은데요. 거기 보세요. 문제가 자, 아파트에 없습니다. 오늘 가서 딱 관심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 애들이 막 낙서를 했다던가 아니면 주차장이 이제 조금 밑에가 에폭시가 갈라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위에서 물이 떨어진다던가 그럼 바로 누가 달려갑니까? 거기 관리 인력분들이 달려가시죠. 맞아요. 다 누구 소속이죠? 자이 SND 소속이에요. 그렇군요. 입고 계시는 옷에 이 닉네임 보시고 아니면 가로등이나 그 문 앞에 철제문 틈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모기 포충기 있어요. 입구에 가면 좋은 아파트는 100만 원짜리 거기 보면 다 자이 S&D 써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구나. 나오는 캐시카우를 가지고 하다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주택 사업을 넓히고 있는 거죠. 그 성장성 때문에 GS 건설보다 PER을 2배 받고 있는 거예요. 그 PER 수치를 보고 높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만큼 성장성이 더 있고 작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더 좋게 평가를 받는다. 자, 스토리는 좋아요. 그럼 기술적으로 어떠냐? 20개월 선이 이제 나왔죠? 항상 처음 생성된 이동 평균선에 닿았을 때 그때 한번 노려볼 만하다. 자이SND가 상장되고 나서 20개월 선에 처음 지금 맞부딪힌 자리. 예. 여기는 아주 지금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니미 자이의 저력이라고 저처럼 대형 건설사를 느리고 답답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군요. 안성맞춤인 네. 건설사라고 할 수가 좋습니다. 있겠죠. 네, 좋습니다. 몰랐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지금 엄청난 그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이죠? 뭐 상상하시는 그대로.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편이 나뉘었어요 시청자분들이. 아 그렇군요. 자이의 미니미라고 네, 하니까 미니미 자이입니다. 완전히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GS 자이에 살면서 GS 건설이 정말 좋구나. 왜 이 기업의 저력이 좋아요. 느껴지는지 알겠다라는 개인적인 원래 그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잖아요. 자이나 레미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말씀처럼 너무 무거워서 좀 투자해서 빠른 수익을 얻기에는 좀 재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선뜻 손이 안 가기도 하는데 자이SND 현재 7% 가까이 오른 1,100원입니다. 오늘은 윗꼬리를 좀 달았네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손절가는 9,700원, 목표가는 12,000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0% 정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20%의 수익을 기대하고 자이SND를 소개하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태웅 로직스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화면을 분할하면 잘 안 나가서 그런데 특별히 비유하기 위해서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요쪽이 잘리는군요. 요렇게 할게요. 이렇게 딱 맞춰서 딱 맞죠 지금? 이렇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3자 물류에 관계된 건데 제3자 물류가 뭐냐면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은행 같은 데 보면은 청원경찰을 직접 채용하는 데도 있지만 보안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왜 하냐면 보안 조직까지 운영하기에는 사실 이게 주력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거대한 음식점 체인이 있다고 해봐요. 거기 보안 조직을 음식점 만드는 데서 거기까지 하기는 좀 그렇죠. 그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3자 물류라는 건 제3자한테 물류를 주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주는 거죠. 대표적인 기업이 페덱스예요. 페덱스, UPS 이런 기업이 열심히 배송만 하죠. 어떤 다른 모든 유수의 회사들이 물류 조직을 따로 운영 안 하고 페덱스에 넘겨서 페덱스에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제3자 물류고 그리고 지금 SCFI 있죠.
SCFL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지금 또 신고가 돌파합니다. 지금 끝이 없어요. 지금 HMM은 안 가고 있지만 얘는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자, BDI 지수는 확 꺾였거든요. 곡물이나 광물 실어 나르는 뚜껑 없는 배에 관련된 거. 근데 SCFI는 또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아직도 지금 해상은 물류가 정체되어 있고 그 미국의 롱비치항하고 LA항 제일 큰 데 있죠. 거기 계속 밀려 있어서 이른바 선복이라고 그걸 확보를 못 하고 있다. 화주들, 화물의 주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그걸 구하더라도 돈을 이만큼 주고 구해야 된다. 그럼 물류회사는 기본적으로 좋아요. HMM 주가는 그러더라도. 근데 태용 로직스는 이제 제3자 물류다 보니까 이게 왜 좋냐면 요즘에 급식업체에서도 보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에버랜드에서 분할된 웰스토리가 삼성 그룹 계열사에다가 전부 다 급식을 깔았다고 해서 공정거래에 인해서 고발을 해버렸어요. 네. 위전시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대기업들도 너네 그런 격가지들은 다 아웃소싱 줘라 뭐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류를 아웃소싱 준다면 제3자 물류에서 1등인 태용로지스가 많은 것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페덱스처럼. 네. 근데 그럼 그거랑 비교해서 똑같을 것인가? 왼쪽이 태용로직스의 차트고 오른쪽이 페덱스의 차트입니다. 자, 다른 나라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는 완전 디커플링이잖아요. 그거는 네. 삼성전자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개별 주식으로 하면 이렇게 똑같습니다. 페덱스랑 태용로지스의 주가를 사명을 지으면 계속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은 구별해서 맞추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UPS의 주가, UPS 주가는 지금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태용로지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손절가 8,300원, 목표가 9,900원입니다. 현재 4% 오른 8,43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베팅의 순간 마지막 종목은 바텍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뭐 오스템 임플란트를 필두로 해서 지금 치과 의료기가 상당히 좋아요. 맞아요.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치과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치과에서 입을 벌려댔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라. 확진자가 늘어나도 파우치 소장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감기 수준으로 갈 거라고. 화이자 거 맞으면 부스터샷. 그래서 어쨌든 바텍은 3D로 촬영을 해주는 거다. CT를 찍어주는 거다. 치과로. 왜냐면 CT가 가장 기본이죠. 무조건 치과 가시면 선생님이 저 간호사분 따라가셔서 촬영하고 오라 그래요. 무조건. 파노라마든 뭐든 이빨 이 안에 치아 있는 걸 다 찍어야 되잖아요. 바텍이 여기서 1위예요. 임플란트 1위는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치과 CT 1위는 바텍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죠. 임플란트를 하러 갔는데 뭐를 보고 할 겁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구현을 시켜놓고 그걸 보고 뭐 기계가 식립을 하던 의사가 직접 식립을 하던 사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진 촬영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바텍도 마찬가지고 임플란트 회사도 마찬가지고 치과 의료기기가 전부 다 3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예요. 3개월 지금으로부터 3개월까지는 보질 않았어요. 관심 종목에만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격이 지금 다 줄어들고 과열권에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볼만한 시점에 왔다. 좋습니다. 손절가 39,000원, 목표가 39,000원입니다. 네, 자 마지막까지 바텍을 봤습니다. 소장님 저희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끝낼까요? 네, 네. 자, 화면이 저기 됐군요. 너무 아팠어요.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둘이 좀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니, 화해를 할 필요가 싸워야 없어서 화해를 하죠. 하이파이브를 이게 했습니다. 앞으로 더 화이팅하자는 의미로. 네. 자, 베팅의 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